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41부터 5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41번째 포인트는 한계 효용 이론의 가정입니다. 한계 효용 이론은 소비자는 항상 합리적인 소비 주체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며 이때의 효용은 기술적인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때 기술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효용 간 서열을 매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가 주는 효용이 바나나가 주는 효용의 2배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 차이로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2번째 포인트는 총 효용입니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의 총량을 총효용, 한계 효용을 적분한 값으로 한계 효용을 합하여 구한다. 즉, 말 그대로 효용 총량이 총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3번째 포인트는 한계의 효용입니다. 재화 한 단위 추가 소비 시 총효용의 증가분이 한계의 효용이다. 총효용을 미분한 값으로 총효용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로 구한다. 중요한 점은 한계 효용이 재화 한 단위 추가 소비 시 새롭게 얻게 되는 효용량이라는 것이고 총효용을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계 효용은 총효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4번째 포인트는 총효용과 한계 효용의 관계입니다.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면 총효용은 증가하고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으면 총효용은 감소하며 한계 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은 극대화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고 해서 총효용까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총효용이 감소할 뿐 마이너스 값을 무조건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또 총효용을 미분한 한계 효용 값이 0인 지점에서 총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45번째 포인트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재화의 소비량이 일정 단위를 넘어서면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그 재화의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먹거나 두 번째 먹는 경우에는 분명 효용이 증가할 겁니다. 즉, 한계 효용이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연속해서 100번, 200번 먹는다면 어떨까요? 더부룩해서 불쾌하고 물리기 때문에 오히려 한계 효용값이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값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46번째 포인트는 소비자 균형입니다.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총효용이 극대가 되는 것을 소비자 균형이라 하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 달성된다. 즉, 총효용이 가장 크게 되는 지점을 소비자 균형이라 한다는 것이죠. 문제에서 빈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짚어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47번째 포인트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px분의 mux는 py분의 muy로 두 재화 1원어치의 한계 효용이 동일하여 더 이상의 총효용이 증가될 여지가 없어 총효용이 극대화되는 조건을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 한다. 아주 중요하고 빈출되는 법칙입니다. 특히 px분의 mux는 py분의 muy다 라는 식은 잘 알아두셔서 문제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재화가 하나만 있을 때는 총효용을 미분한 한계 효용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총효용이 극대화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화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px분의 mux는 py분의 muy다 라는 것을 만족할 때 총효용이 극대화됩니다. 48번째 포인트는 수요 곡선의 도출입니다. px분의 mux는 py분의 muy다를 일정 상수 m으로 두면 px는 n분의 1 mux이다. 이때 x제 수요량이 증가하면 mux가 감소하기에 px는 하락한다.
결국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우하향의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계 효용 이론을 활용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9번째 포인트는 한계 효용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효용은 실제로 측정이 곤란하고 화폐의 한계 효용은 실제로 체감한다. 한계 효용 이론은 바나나의 한계 효용이 2, 사과의 한계 효용이 4라는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효용은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또 한계 효용 이론은 화폐의 한계 효용은 체감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으나 현실에서 화폐의 한계 효용은 체감합니다. 50번째 포인트는 가치의 역설입니다. 물이 다이아몬드에 비해 사용가치인 총효용은 크지만 교환가치인 가격이 작은 것을 가치의 역설이라 한다. 한계 효용 이론은 이에 대해 가격은 총효용이 아닌 한계 효용으로 결정되기에 한계 효용이 큰 다이아몬드가 총효용이 큰 물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본다. 여러분, 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만 다이아몬드는 뭐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죠? 용도도 한정적이고요. 즉, 물의 사용 가치가 다이아몬드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즉 교환 가치가 물보다 훨씬 높은 이유를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이 물의 한계 효용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